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반 정도인데 제가 한 열흘 정도는 영상을 올리지 않고 좀 쉬었거든요. 저도 좀 회사가 좀 바쁘기도 했고 연말 흐름 좀 지켜보려고 지금 한 열흘 정도는 좀 쉬었고 지금 미국 증시를 기반으로 증시 전체가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손익비 좋은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 좀 여러 개가 있어서 뭐 무조건 뛴다, 상승한다가 아니라 위로는 크게 열려 있고 아래로는 손절이 짧은 손익비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좀 가지고 왔고 주간 증시 이벤트 좀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볼게요. 미국 증시 다우 0.8% 상승해주면서 52주 신고가 이때 작년 7월, 8월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론은 그러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큰 추세를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 큰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앞전 고점대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금요일에 또 0.5% 상승을 해줬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나스닥도 이 추세를 돌파해서 도치형 캔들 월봉으로 놓고 보면 11월 달에 엄청난 양봉이 나와줬죠. 11월 달에 10%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세 달간의 하락을 전부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돌파해주고 올라가주는 모습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위로 그럼 올라간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앞에서 지지 저항이 여러 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위로 강하게 돌파해준다. 그러면 이전 고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 8, 9, 10월 하락을 11월에 전부 다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왔으니 그럼 이 구간 돌파해준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4,800대 이전 고점대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선물 흐름도 괜찮고 나스닥 선물도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지금 상승 추세가 상승하려는 힘이 살짝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아래 지지 나오고 있는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 이 구간이 강하게 뚫린다. 그러면 이전 지지 구간을 하나씩 테스트하러 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S&P 500은 이전 고점대 좀 돌파해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 이 4,800포인트까지 도전하러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증시, 저도 증시 하방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방을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저도 매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매매를 한 종목들이 있고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방을 보고 있었지만 지수가 반대로 올라간다면 그거에 맞게 저희는 또 진입을 해보면 되겠죠. 대신 리스크 줄여가는 한도 안에서 비중 작게 소액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50만 원 선에서 1차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떠하냐? 코스피부터 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거의 한 1년 가까운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강하게 꺾였는데 다시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코스피는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해 주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를 아직 완벽하게 돌파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돌파해 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저점 추세 코로나 때부터 있었던 이 저점 추세를 이탈했었다가 지금 강하게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추세 안에서 다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위로 돌파해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아래로 이탈한다. 그럼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큰 추세 위로는 내려오는 이 추세 아래에서는 올라가는 이 추세를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돌파를 하는지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1월 달에 무려 10%나 올라주면서 어, 이 코로나 이후의 고점 이후에 나오지 않았었던 크기의 양봉입니다. 대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캔들 흐름 자체는 괜찮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월봉 지수의 몸통 중간 시가를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2417, 2280포인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일봉상 주요 지지저항 라인 830포인트 정도 장기평 3개가 모이는 이 구간을 결국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거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대신 저항 맞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지지라인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나는 기다렸다가 장기평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보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구간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코스닥도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장기평 위로 올라가면 이 추세 위까지 약간 도전하러 갈 구간이 열려 있다는 거, 이 구간만큼은 열려 있는 매매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랑은 다르게 아직 이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는 이 저점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라 보고 있고, 대신 올라간다면 이 구간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900포인트 넘어서 이 추세 상단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저항 맞고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봉상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도 전에 없던 엄청난 크기의 양봉이죠. 거의 12%가 넘는 엄청난 양봉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시가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앞에서 이전에 지지저항으로 많이 겹쳤었던 구간 837포인트 정도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걸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 0.5%대 상승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비슷하게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손익비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 좀 짧게 볼게요.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익스프레스부터 보면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한익스프레스. 운수 쪽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었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장기평 모아놓은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큰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이 움직임, 이때 이 거래량과 이 움직임, 코로나 이후에도 이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털고 나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매집으로 좀 보인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 9,000원, 만원 근처까지는 한번 이 매물대 많은 구간을 테스트한 움직임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공격형 매집 이후에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구간으로 보이는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졌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깨고 강하게 이탈하면서 저도 손절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닥을 4,300원대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엄청난 거래량과 파동을 주면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0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러주는 지금 차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구름대 그리고 111선 손절 라인으로 5,000원 한 290원, 300원 정도 보이는데,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한 번 더 윗골이 한번 올라가더라도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로는 굉장히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는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번 들어 올려서 가려고 했다가 죽이는 척 내려오더니 다시 가려다가 한번 크게 개미 털고 강하게 다시 올라온 느낌이라,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대신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좀 괜찮게 들어왔고, 크게 보더라도 물론 이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한 2021년 6월 이후에 이때부터 좀 보면 전에 없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없었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어느 구간만 지켜주면 될 것 같냐.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시가로 봐도 되지만, 지금은 장기평 그리고 구름대 라인인 이 112선 구간 5,000원, 2, 300원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거든요. 대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추세가 아직 강하게 슈팅 나오고
이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돌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옆으로 돌려줬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한익스프레스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저도 이때 손절이 나갔지만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차 흔들기 구간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괜찮죠. 저도 좀 매매를 해볼까 고민 중인 종목이고 뭐 재무 안전하죠. 꾸준하고 매출 꾸준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하고 올해 분기 매출은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무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차트가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한익스프레스도 들어올리고 뛰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나노. 나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도체 쪽으로 좀 엮여 있어서 올라간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황사 미세먼지, 뭐 공기정화, 클린룸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나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크게 보면 상장은 2014년 정도 했는데 바닥권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한번 들어올리면서 매집이 있었고 다시 지수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최근 작년 한 6월 이후부터 이 매집봉과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놓고 보면 재무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거라면 감사 보고서 제출되는 3월 전까지만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재무가 3개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분기는 흑자가 나주고 있긴 한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죠. 1분기 적자, 2분기, 3분기 흑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 1, 2,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실 거라면 단기적으로 소액으로만 매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매집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수 이제 박살나면서 바닥을 찍은 구간이 한 900원 정도로 보이죠. 900원 이후에 크지 않지만 우상향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 올라가는 이 추세가 있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보시면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왔었습니다.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추세를 이탈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최근에 이탈했다가 갭으로 올라왔죠. 갭으로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추세 위에서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정말 짧습니다. 아래로는 이 추세 하단이면서 111선과 224선이 겹치는 구간이 딱 1,3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놓고 보면 1,300원 짧게는 손절이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 돌려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매집봉 앞에 띄워놓은 매집봉까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대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아래로 짧고 위로 크게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짧게 매매하실 수 있고 아니다 나 조금 더 손절 라인 크게 가져가 있다. 그럼 이 추세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추세 하단 보면 한 1260원 정도 보이는데 1260원 1260원 정도 보이는데 그래도 장기 입형 라인이나 조금 더 아래 보더라도 예, 요 정도 1250원 이 구간도 지지 저항이 좀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조금 더 아래 보더라도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같은 경우에 크게 봤을 때도 이 저점에서 올려주던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매집이 들어왔었고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튈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 재무가 안 좋으니 단기적으로 소액으로만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상신 브레이크는 제가 최근에도 언급했었던 종목이죠. 잠시만요. 상신 브레이크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죠.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구간으로 보이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모아주고 성호 혜택처럼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2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모아주고 다시 2평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셔야 할 점이 장기 2평 위로 올라오고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몇 거래일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 3,530원 정도 보이죠? 정말 짧죠 손절 라인이. 아래로 짧고 위로는 이렇게 열려있죠. 아마 위로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가서 최소 3,8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최소. 그러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7, 8% 이상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로는 뭐 여기 구간 이렇게 튈 가능성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좀 더 아래 본다.
아니다. 난 좀 더 손절 라인을 넓게 잡겠다. 그럼 3,490원, 장기 2편 112선, 224선 모여있는 구간, 3,500원 초반 정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좀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봉상 장기평 위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111선 위로. 위아래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 또 여기로도 보이기 때문에 3,53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켜주고 바로 튀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나쁘지 않겠죠. 앞에 매집봉 있는 구간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 그래서 일봉으로 놓고 보면 상신 브레이크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대신 내려오면 한 번 더 흔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재무 엄청나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출 꾸준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하고, 코로나 때만 적자가 났었고 올해도 흑자가 계속 3분기 연속 흑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상신 브레이크 말씀드릴 때 삼원강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원강제는 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지 않냐면 아직 완벽하게 장기 입평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래 꼬리가 나올 때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 손절 라인으로 3.5%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손절은 나가지 않았고 이 구간에 있을 때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위로 올라오면 다시 매매보기 좋은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구름대 돌파했겠다. 장기 평 위로 올라오면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어주면서 이 평 모아주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삼원 강제도 좋게 보고 있지만 아직 장기 입평 위로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신 종목으로 가져오진 않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웰크론한텍. 제가 한때 정말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때 이렇게 쌍봉을 찍고 쭉 빠진 하락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 추세를 놓고 보면 이러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죠. 근데 이 추세를 최근에 목요일날 강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죠. 매집봉 뜨면서 이때 전고체 뭐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전고체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통과, 핵심 원료 공급 부각, 이러면서 보시면 황산 니켈, 수산화 리튬 농축 설비를 2차 전지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세력이 이걸 이용해서 지금 들어올린 모습인데, 이 재료도 중요하고 이 단기 하락하던 추세, 단기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죠. 올해 초 4월부터 6개월 이상 이어지던 이 하락 추세를 거래량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 하락 추세도 돌파를 했고, 단기적으로 약간 고점대 형성했던 이 구간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장기표 아래에 있어서 매매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지만, 이 양봉, 이 기준봉으로 쓴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시가 기준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몸통 중간을 지켜주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내려온다면 이 양봉의 몸통 시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추세를 좀 돌파를 해줬고, 월봉으로 놓고 보면 지난달에 돌파하고 이제 12월은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놓고 보면 월봉상 장기평 112선 3,500원만 좀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를 지켜주는 걸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다 갑자기 튀면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도 되겠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웰콘한테 같은 경우에는 시외에서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평소에 나오지 않던 거래량이 2% 정도 올라가면서 나왔는데, 이 웰크론한텍은 조금 이따 기사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시외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월요일 내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웰크론한텍도 지금 큰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이 추세를 보시면 이 저점 추세까지 설마 내려오겠어 하고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추세를 보시면 이때도 지지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구간 위로 다시 올랐을 때 매매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광동제약. 광동제약도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이 털고 나간 움직임이라기보단 들어올리는 매집으로 좀 보이거든요.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바닥을 좀 지켜주면서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왔죠.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이 구간까지 좀 들어 올려서 걔네들 물량을 일부 좀 받아내고 눌러준 이후에 흔들어주고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감기약 뭐 이런 이슈로 좀 이슈가 있어서 그리고 미국 뭐 마이크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었죠.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마이크로 플라스마 뭐였지? 음, 마이크로 마이코였나? 마이코였나? 마이코 뭐였더라? 네,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광동제약이 이때 튀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때 강하게 상승 나온 게 10월 13일, 10월 13일 아직 업데이트된 모더나 코로나19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했었고 페퍼민 바이오 부가 뭐 이런 이슈가 또 있네요. 이런 이슈로 올랐었네요. 꿈의 치료제라 불리는 항암제 카티 페프로퍼민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해서 올랐다. 아무튼 뭐 이런 이슈로 올랐는데 차트를 크게 보면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차의 자리에서 바닥을 둥그렇게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강하게 양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았을 때 시가까지도 내려오지 않았고 몸통 중간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수렴하는 듯한 추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저점 추세 여기만 지켜주지 않으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아래로는 지금 위치에서 좀 짧고 위로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을 아래로 돌파하는지 위로로 돌파하는지 보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난 지금 손절 잡고 매매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아래로 짧게 매매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양봉 이후에 옆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보조 지표를 좀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려서 올라가 주면 베스트겠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광동제약 주봉상 지금 이 구간 보이시죠? 딱 윗꼬리로 여러 번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래로 6,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주봉으로 크게 보더라도 6,700원 정도만 지켜주면 지지 저항도 어느 정도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 6,700원 정도 근처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장기평 한 7,300원 위에서 매매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코로나 들어올리는 매집에 버금가는 수준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들어올렸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한 요 정도 가격대만 지켜주면 6,700원 네, 요 정도 가격대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죠. 이걸 보고 좀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삼목 에스폼 관심 종목으로도 가져왔던 종목이죠.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엘리어트 3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엘리어트 1파, 2파 이후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3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3파가 나오진 않고 오히려 장기평을 다 깨고 내려가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락 이후에 매집봉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장기평으로 지금 올라왔죠. 장기평 위로 올라와서 또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죠. 이 장기평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16,400원. 좀 더 아래 본다. 111선이 한 16,300원 정도 돼 보이죠. 그래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이런 하락 박스가 단기 하락 박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 박스가 돌아갈 때나 아니면 위로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 크게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에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여러분 보이시죠? 없죠? 오히려 이 엘리어트 1파로 보이는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더 적어요. 그 말은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크게 눌러주고 좀 더 크게 가겠다라는 좀 세력의 의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아래로 내려간다. 손절 라인 짧기 때문에 자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성비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고 뭐 재무 탄탄하죠. 연매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만 적자 났었고 심지어 영업이익 적자가 났음에도 당기순이익 흑자가 났었고 그리고 올해 엄청 2022년 흑자 괜찮게 나왔고 올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당기순이익 벌써 지금 600억 이상 넘어갔는데 지난 뭐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590억이 나왔는데 올해 흑자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단기 상승 추세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보시면 이 추세를 지켜주고 올라가다가 이탈했다가 지지저항 겹치다가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 좀 더 크게 보시면 이 추세 하단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6,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은데 대신 내려와서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매매해도 되겠죠. 아니면 이 장기 입형에서 1차, 지공간에서 1차, 추세 하단 2차,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좀 잘라야겠죠. 왜냐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이전 저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으로 비센전자. 비센전자 제 중장기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센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우하락 추세가 지금 상신전자처럼 코로나 때 들어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락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뭐냐면 이때 이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강하게 들어 올렸죠. 코로나 때 무려 8,000원대까지 들어 올리면서 매집이 좀 더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 고점 이후에 이 하락했을 때 이 하락 박스권 안에서도 매집봉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매집봉이 많이 보이죠. 근데 매집봉이 많이 보이는데 거래량이 이 코로나 이후에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을 때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저는 매집이 좀 거의 끝난 상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 들어 올려도 개미들 물량 받으려고 테스트 겸 찔러봐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지만 이 내려오면서 매집봉 띄우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저는 매집이 어느 정도 세력의 매집이 끝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곧 조만간 들어올릴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매집해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한번 이렇게 팠다 갈 수도 있겠죠. 대신 지금 위치에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약간 이 가격대 4,400원 약간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윗꼬리도 나왔었고 이때도 앞에 매집봉도 하나 있었고, 근데 이 구간을 지금 최근에 이때는 지지했다가 이때는 저항으로 작용했고 다시 뚫고 나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평 위로 올라갔습니다. 큰 양봉은 아니지만 그러면 112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거나 이 지지저항 겹치는 4,4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쌤전자 그리고 앞에 매집봉 있죠. 그러면 이 매집봉까지 올라가기는 좀 쉬울 겁니다.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오면 5,0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비쌤전자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크게 보면 뭐 비쌤전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것으로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인데, 올라간다면 오히려 장기 입형 224일선이나 구름대 돌파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비쌤전자도 지금 이 하락 박스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5,000원대 위로 올라온다. 5,000원대 위에서 매매해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요새는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타점을 잘 안 주더라고요. 올라가면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가서 이런 구간에서 좀 떠 있는 자리에서 안 주고 다시 가거나 죽인다? 그냥 깨고 다시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올라오면 5,000원 위에서 매매해도 좀 괜찮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쌤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렇게 매집을 좀 찔러보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거래량이 앞전만큼 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앞전만큼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딱 보시면 이 앞에는 매집봉 거래량이 많죠. 크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컸었고. 근데 이 구간에서도 매집이 있는데 안 나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난 게 아닌가. 구조지표도 바닥에서 약간 상방으로 골든크로스가 놔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위치에서 골든크로스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죠. 주가 위치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쌤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돌려주고 5,000원 정도 위로 올라가면 매매를 해보기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도 장기평 라인 손절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비쌤전자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현우산업도 지금 이 움직임이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진 않아서 매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는 매집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려서 이 앞전 고점대 물량을 받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땐 구간들이 한 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튀는 모습도 나왔었고, 근데 저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좀 갈 거라고 봤었는데 이 추세를 결국에 저점 추세를 깨고
올라가려다가 또 실패해서 다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 그러면서 이 이전 작년 10월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왔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비싼 전자랑 비슷하게 약간 바닥에서 공구를 치면서 좀 올라온 느낌이라 이런 식의 뭐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대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저항, 지금은 지지 나오고 있으니 이 4,180원 정도는 지켜줘야겠죠.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고 이렇게 가야겠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고. 그래서 역배열이라 지금 장기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지금 위치에서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지금 이 구간에서 위로는 저항 나왔던 구간이고 또 뚫고 나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은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구간이구나 보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장기평까지 무조건 한번 찌르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위치만 지켜준다면 손절 라인 잡고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 구간이 뚫리면 다시 이 바닥권까지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만들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중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도 제가 비츠로테크랑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평으로만 놓고 보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장기평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48일선은 너무 짧기 때문에 111선, 224일선 구간까지 좀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좀 더 크게 보겠다, 손절 라인. 그러면 이 추세 하단, 그럼 3,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손절 라인이 1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봉으로 놓고 보면 드림 시큐리티 제가 3,500원 위에서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왜냐면 그 가격도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3,550원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려고 저는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 한 분께서 종가 3,500원을 돌파했을 때 한번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500원 돌파하면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잘 안 주고 이렇게 쑥 올라온 다음에 위에서 버티면서 다시 또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타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3,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550원 정도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대신 지금도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장기평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장기평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는 거. 뭐 크게 보면 드림 시큐리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움직임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집이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추세 지켜주면서 바로 가면 베스트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안 간다 한번 이렇게 툭 털고 가겠죠. 이걸 또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만약에 훅 골파기가 나온다, 이전 저점 뭐 코로나 때까지 빼고 가는 거 1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현재 주가 4, 5천원대 종목들 골파기 나오고 2,000원, 3,000원대까지 빼고 가는 종목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 5,000원인 종목들은 골파기가 나오면 2,000원, 3,000원대까지 빼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RF쌤이었고, RF쌤이 4, 5,000원대에서 놀다가 2,000원까지 빼고 이렇게 올려버리죠. 비슷하게 뭐 EV 첨단 소재,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얼마입니까? 3,000원, 2,000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1,000원, 1,300원까지 빼고 올라가 버리죠. 뭐 이렇게 골파기 나오고 올라간 종목 많죠. 양지사도 그랬고, 양지사도 제가 알기로 9,000원대, 만원대에서 놀다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여러분? 이때 6,000원대까지 빼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빼고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4, 5,000원, 뭐 6,000원 이런 종목들 2, 3,000원대까지 빼고 가는 거 1도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일단 12월 강세 올까 고용 지표. 이번 주에 고용 관련된 지표 발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파월이 인하 시점 예측하지 마라, 아직 이르다. 근데 이런 말이 오히려 시장은 비둘기파로 받아들였다고 하죠. 왜냐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다고 하죠, 시장에서. 뭐 이제는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 12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도 좀 중요해 보이고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번 달에는 뭐 이직 구인, 고용보고서, 감원보고서, 실업보험, 비농업 고용보고서 실업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금요일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미국이 이제 IRA 규정,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한중 합작. 근데 중국, 지분 비중이 25%만 넘어가도 혜택 안 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이 거의 50% 가까운 지분을 중국이랑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51대 49.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걸 빌미로 세력들이 월요일 날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좀 하방을 시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웰크론 한택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지분을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중국이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 줄지 그것도 변수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 등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한 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필요한 핵심 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이 FEOC가 외국 우려 기업이라고 하죠. 우려 단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LG엔솔, SK온, LG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 회사들이 51대 49로 지분을 지금 비중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 정도만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예상을 벗어나게 25%로 규정을 때려버리면서 좀 안 좋은 악재로 좀 작용을 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새 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새 공모주가 좀 핫하죠. 그래서 저도 공모주 청약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 청약해서 크지 않지만 뭐 커피값, 밥값 정도 번다 생각하고 공모주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 청약을 해서 한 주를 받아서 이 정도 수익을 좀 받고 이번 주에는 LS 머티리얼즈 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례까지 좀 노려서 청약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모주 요새 괜찮은 종목들 이관 수요 예측, 경쟁률 괜찮은 공모주들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저도 내일 이제 LS 머티리얼즈 청약이 마지막이라 내일까지라 내일은 LS 머티리얼즈 청약을 좀 하려고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공모주가 좀 오히려 효자 노릇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먹을 때는 20만 원, 30만 원씩도 먹어봤고 LG에너지 솔루션은 30만 원 넘게 수익을 또 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모주 매매하시면서 용돈 번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